그러니까 오늘도 토요일 마로니에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그리고 행진을 해 가지고 바로 청와대 밑에 있는 광화문까지 갔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을 빼곡히 채웠다 이것이죠. 그런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광화문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곳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바로 위에 청와대가 있고 거기서 큰 소리로 예를 들어 앰프로 떠들면 청와대에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기 쉬운 곳입니다. 또 집회하기가 좋아요. 길이로 쭉 터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주변에 다니는 행인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이제 종로라든가 청계천 을지로 시청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주변에 이제 가게도 많고 시민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진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광화문에는 이제 그 부분은 적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짤막하게 소개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은 요즘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한미 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 돼.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의 이제 좌파들의 어떤 공유하는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누가 먼저 말하고 뒤에 따라서 말하고 이런 차이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지금 남북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 그야말로 전쟁을 금방 할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또 주말 도심에서 사드 반대 이런 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온 고들이 주한미군 철수가 많이 등장하면 주한미군 철수. 그럼 미국이 물러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반대 없이 그러니까 미국을 반대하지 않고는 평화통일, 자주통일 이야기할 수가 없다. 결국은 뭐냐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물러나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세계에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등장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점 그게 강화되고 커질 거예요. 그럼 언론에서 먼저 많이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횟수가 증가하겠죠. 왜 미군이 물러가야 될지도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될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미국이 북한을 왜 저렇게 핍박을 하나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언론의 보도가 점차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내용들이 조금씩 더 심화될 겁니다. 지금도 나옵니다. 나오지만 지금은 약간씩 이제 건드리는 정도죠. 그러나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런 보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맞아 하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완전히 핵무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핵무장 국가하고 전쟁할 수 없잖아. 전쟁은 안 돼. 이제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보도와 또 그런 시위라든가 아니면 그런 발언 같은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또 국민들 또 그에 대해서 또 긍정하고 수긍하고 이렇게 되면서 국론이 이제 갈라진다는 것이죠. 국론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깊이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상층부들, 결재권을 가진 사람들, 정치권이든 언론계든 어디라도 좋습니다. 국가 공무원이라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뭐 국가 장래도 장래지만 자기 개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겠는가를 깊이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기 위해서 결정해야 될 일 거기에 대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늘 자주 올리는 거고 합니다만은 과연 만약에 한미 동맹이 깨진다 가정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물론 이렇게 서로 동맹이 맺어져 있고 친하고
또 국가방위 절대적이다 이럴 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웃 간에, 친구 간에, 가족 간에도 늘 가까이 있다 보면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딱 헤어지고 안 보고 할 때, 특히나 한미 이 동맹이 깨진다 하면 그냥 편안하게 잘 가세요, 잘 있어요 이렇게 헤어지고 우호적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국민과 국민 간에 완전히 등질 거예요. 원래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일로 갈라지면 더 멀어지잖아요. 그 현상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도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자, 계속 어느 한쪽에서는 말은 한미 동맹 중요해 하면서도 일부러 엇박자를 놔가지고 서로 등이 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정책적으로도. 그러니까 미국하고 약속해놓고 어겨버리고 약속해놓고 어겨버리고, 아니면 앞에서는 서로 박수치고 웃어놓고 뒤에 가서는 또 딴소리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점점 누적되면 서로 멀어집니다. 불신이 쌓이고 못 믿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동맹이든 뭐든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신뢰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거. 신뢰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같이 군사작전을 하고 어떻게 비밀을 공유합니까? 신뢰가 없으면 북한을 공격해도 미군이 단독으로 몰래 공격하지 한국군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격하기도 알려주겠습니까? 알려주면 다 새나가 버릴 텐데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 하면은 정말 비극적인 거죠. 한마디로 이 신뢰가 그렇게 중요해요. 신뢰가 없으면은 최고 정상까지도 깊은 이야기 못 나누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신뢰가 중요한데, 이것이 서로 어긋나다 보면은 신뢰는커녕 정말 등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보자, 주한미군이 물러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 완전히 변해버릴 겁니다. 저 상층부 잘 살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연구만 할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하면 줄서기 바쁠 것이고, 만약 미군이 물러가게 되면 한국과 북한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의 우위에 설까요? 아니면 평등? 아니요. 북한이 완전 우위에 서고 주종관계가 성립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돼버릴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갈 것이고, 설령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평등해, 우리가 앞서 이렇게 주장할지라도 북한 쪽에서는 한국 완전히 우습게 알아버리죠. 근데 뭐 그게 평등이 되겠습니까? 그 대우할 것 같습니까?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남북 간 회담을 여긴 장관 나가면 차관 나오고 무슨 지시하는 것처럼 전통 때리고, 그거 다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만약 미군 딱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중국은 한국을 평등하게 우호적으로 대할까요? 친하게? 설령 친할 수는 있어요. 친하지만은 한 단계 격을 아래로 낮춰버릴 거예요.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일본은 어떨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그렇다면 그 외의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할까요? 지금하고는 영 다를 겁니다. 아니, 몇 년 전하고는 영 다를 겁니다. 모두 힘 있는 미국 쪽에 붙지 한국 쪽에 붙을 나라 어디에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곧 전쟁이 날 듯 해도 외국 자본이 그대로 버팅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큰 회사들 50%는 다 외국 자본이 근데 버팅기고 있는데요. 왜 그러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미국이란 동맹이 강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그것이 허물어진다, 무너진다, 믿음성이 안 간다 하면은 경제 이 상태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뻔한 거 아니에요? 당장에 지금 여러분 주식 사고 싶습니까? 어때요? 아마도 사기 싫을 거예요. 또 그리고 돈이 있다, 무엇을 투자하고 싶습니까? 분위기 잘 안 나겠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뻔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철저히 붕괴돼 버릴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미 FDA 지금 당장에 미국에서 폐기설까지 막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고 있겠습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대선 때도 FTA가 좀 불평등이다 이렇게 말은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한참 조용했는데 이게 갑자기 크게 불거지기 시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뭔가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 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 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협조만 잘하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적자 이거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 능이 저울질하면 그 감수해도 참을만 하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세컨드리 보이콧하고 뭐 중국을 뭐 달러 시스템에 빼니 많이 중국의 대형 은행들을 모조리 제재를 하니 지금 압박을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국이 요즘에는 좀 움직이는 같이 움직이죠. 뭐 그랬으면서도 뒤로는 부품되고 미사일 만들게 지원했긴 했지만은 지금은 발등에 뭔가 불이 좀 떨어진다 싶으니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하고 싶은 말 그런 말을 대신 해주는 사람들 또 북한을 딱 변호해주는 그런 말을 대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한국에 많다는 것이죠. 또 딱 북한의 중앙방송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서슴지 않고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참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좀 그 제재를 받으면 울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용호 유엔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는 별로 아니에요. 뭔가 안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미국을 그렇게 비난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하지만 실제 내부 그 분위기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뒤로는 유엔에 그 좀 원조 좀 해달라고 또 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북한에서 흘러나온 게 그겁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계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할까요? 그거 치부인데 감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드러낼까요? 그거는 이제 목적이 있죠.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제재가 부당하다. 이걸 전 세계에 이제 알리려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 불만을 미국 쪽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겠나 이러 싶어요. 왜 그런 제재를 받으면은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불만이 쌓이고 할 층이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 주민들 그 서민층이 그렇죠. 나중에는 점점 이제 당 간부들까지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되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당 간부들도 배급 받아야 되고 선물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최우선으로 기름을 배급받는다 뭐 하다 하지만은 자꾸 물자가 줄면은 당 간부들도 피해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들도 불만이 쌓여 일반 주민들이야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불만을 미국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뭐 주민들 생각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세계의 또 인권단체 이런 단체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원조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걸 노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모처럼 죽는 소리를 하긴 했습니다. 죽는 소리를 일부러 했든 안 했든 북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어려움이 가중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폭발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일반 주민들이야 그럴 성향이 못 되고요. 당 간부 속에서 측근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미국은 그것을 좀 한편으로는 노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체제거든요. 북한 주민이 다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면 안 흔들리는 체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분이 날 수 있다. 그것을 노리고 미국에서 또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싶어요. 그리고 또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왜냐하면 한국 내에 북한을 추종한다 싶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세력들이 뭔가 좀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급하고 그렇게 미국이 나서서 뭔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 좀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리저리 막 여기저기서 중구난방 튀어나온다 이러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 북한이 좀 이번에는 좀 어려움에 처하긴 처하는 것보다 사실 미국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켜보는 남한의 추종자들이 좀 불안해졌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발등이 좀 불에 떨어졌나. 아무튼 간에 어찌됐든 우리나라 안보보다 북한의 안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죠. 정신 차려야죠. 왜 그러냐. 한국의 안보가 무너지면은 제일 먼저 결단 날층이 어디입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핵심 주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을 추종하고 허지거리하는 사람들이 2차 타겟이 될 것이고 그 배신자는 안 살려주니까 역사적으로 그럴 것인데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왜? 자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소리 큰 사람들은 전부 스스로 경계하고 판단 잘하고 그래야 됩니다. 한국 안보 이것이 내 생명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주한미군 철수 그 부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어차피 북한은 이제 핵무장 했습니다. 근데 미군이 물러간다. 이렇게 할 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명실공히 큰소리 칠만하게 되지요. 자, 이후로 또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북한은 성공적이죠. 딱 핵무장 했겠다. 미군 딱 선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국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엇박자 놓고 미국 자극하고 또 우리 한국 국민한테 자 평화하자 평화로워야 된다. 전쟁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 말이 또 그럴듯하잖아요. 누구든지 전쟁 다 싫어하지 뭐 좋아합니까? 여러분도 전쟁 안 좋아하잖아요. 좋아합니까? 물론 한번 북한하고는 해야 된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럴 시기가 왔어 하고. 그러나 이제 일반 국민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또 잘 사는 사람들은 탈 얻기를 늘 바래요. 그 본능입니다. 현상 유지하기를 바라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비겁해지고 보수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은 해결될 그런 꼭대기까지 오긴 왔는데 그것을 피하려란다 이거죠. 하우 전쟁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전쟁은 안 된다 이거예요. 미군이 물러가더라도. 자, 그럼 그 결과를 아까 말했잖아요. 그와 같을 때인데도 그 말을 한다. 그럼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거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장 했으니까 비핵화 한다. 지금 북한에 대고 비핵화 하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북한이 비핵화 할 그런 나라입니까? 아마 북한 주민 반 죽어도 비핵화 안 할 거예요. 반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 제재로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서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아마 비핵화. 앞으로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이 어려워져 갈 건 사실이지만 딴 나라 같으면 12번도 손 들겠지만 북한은 안 든다 이런 이야기죠. 비핵화하자. 비핵화가 되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 국민들한테 헛소리 하는 것이지.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안 되니까 핵동결하자 이거죠. 또 북한 핵은 인정하자 그거죠. 일단 핵무장 했으니까 인정하자. 그리고는 또 비핵화라. 그럼 뭐예요? 북한이 핵무장 했으니까 인정해주고 우리는 비핵화하자 이 소리가 되는 겁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북한은 핵무장 해도 되지만 우리는 비핵화하자 이 소리예요. 그게 핵동결 비핵화 이 소리는. 왜냐면 어차피 비핵화는 북한한테는 해당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핵화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무장 해제하자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핵무장은 아니라도 다른 무력이 강하잖아. 그거는 소용없는 것이죠. 핵 앞에는 재래식 무기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어요. 비교 대상 자체가 처음부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핵 EMP탄 한 방 터져도 한 방에 전국 끝나는데 무슨 그 침 쏘는 것 같은 거 그런 재래식 무기의 의미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모든 미국을 믿고 그나마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전부 일각에서 그런 게 막 들고 일어나요. 비핵화 하자 하면서 뭐 핵동거를 하고 그래야 회담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래 회담해서 뭐 하겠다고. 북한하고 회담해가지고 결과가 뭔데요. 뭔 결과를 바라고. 비핵화는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평화로 가자고. 그러니까 북한 핵무장 인정하고 우리 그냥 평화로 퍼줄 거 퍼주고 그냥 그렇게 어우려 사자 이거죠. 그러면 그건 주종관계 나오는 거죠. 주종관계만 유지돼도 다행인데 나중에 그걸로 만족하겠습니까? 북한에서 결과 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정치권이든 무슨 저 언론이든 국가 공무원이든 판검사 아무튼 전부 내가 살 길이 어딘가 그거 연구하고 그 길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니까 그 부분에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나라에는 뭐 찬성파 반대파 늘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그건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 국민이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냉정하게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쓰잘데없는 감상적인 감성에 젖어가지고 그게 좋겠어 뭐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고 그 책임은 다 자기한테 돌아가지 남이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표 하나 찍는 것도 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모여서 국가니까. 그래서 이제 잘해야 된다 보고 올해 추석에 정말 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을 슬기롭게 잘 넘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 특히 나라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북한 정권 뭐 상징적으로 이거 생각해 보면 돼요. 간단해요. 저충성 오래하고 그렇게 공로가 있고 큰 장석대기 처형을 어떻게 했는가 그거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란봉 악단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12명입니까? 11명이 어떻게 공개 처형됐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것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뭐 큰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 비행기를 잡는 고사총으로 막 난사해가지고 전부 흐트러져서 피떡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형체도 없이. 그것을 탱크로 가서 비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형체도 없어진 거죠. 그렇게 처형당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그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높은 양반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장성택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말 한마디 뭐 좀 힘을 조금 그 과도기 쪽으로 더 행사했다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냥 총살도 아니에요. 그냥 총살도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 오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북한은 성공적이죠. 딱 핵무장 했겠다. 미군 딱 선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국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엇박자 놓고 미국 자극하고 또 우리 한국 국민한테 자 평화하자 평화로워야 된다. 전쟁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 말이 또 그럴듯하잖아요. 누구든지 전쟁 다 싫어하지 뭐 좋아합니까? 여러분도 전쟁 안 좋아하잖아요. 좋아합니까? 물론 한번 북한하고는 해야 된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럴 시기가 왔어 하고. 그러나 이제 일반 국민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또 잘 사는 사람들은 탈 얻기를 늘 바래요. 그 본능입니다. 현상 유지하기를 바라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비겁해지고 보수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은 해결될 그런 꼭대기까지 오긴 왔는데 그것을 피하려란다 이거죠. 전쟁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전쟁은 안 된다 이거예요. 미군이 물러가더라도. 자 그럼 그 결과를 아까 말했잖아요. 그와 같을 때인데도 그 말을 한다. 그럼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거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장 했으니까 비핵화 한다. 지금 북한에 대고 비핵화 하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북한이 비핵화 할 그런
나랍니까? 아마 북한 주민 반 죽어도 비핵화 안 할 거예요. 반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 제재로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서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아마 비핵화. 앞으로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이 어려워져 갈 거는 사실이지만은 딴 나라 같으면 12번도 손 들겠지만 북한은 안 든다 이런 이야기죠. 비핵화하자. 비핵화 되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 국민들한테 헛소리 하는 것이지.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안 되니까 핵동결하자 이거죠. 또 북한 핵은 인정하자 그거죠. 일단 핵무장 했으니까 인정하자. 그리고는 또 비핵화라. 그럼 뭐예요? 북한이 핵무장 했으니까 인정해주고 우리는 비핵화하자 이 소리가 되는 겁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북한은 핵무장 해도 되지만 우리는 비핵화하자 이 소리예요. 그게 핵동결 비핵화 이 소리는. 왜냐면 어차피 비핵화는 북한한테는 해당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핵화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무장 해제하자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핵무장은 아니라도 다른 무력이 강하잖아. 그거는 소용없는 것이죠. 핵 앞에는 재래식 무기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어요. 세력들이 뭔가 좀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급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서 뭔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 좀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리저리 막 여기저기서 중구난방 튀어나온다 이러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겨집니다. 북한이 좀 이번에는 좀 어려움에 처하는 것보다 사실 미국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켜보는 남한의 추종자들이 좀 불안해졌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발등이 좀 불에 떨어졌나. 아무튼 간에 어찌됐든 우리나라 안보보다 북한의 안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죠. 정신 차려야죠. 왜 그러냐. 한국의 안보가 무너지면은 제일 먼저 결단 날층이 어디입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핵심 주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을 추종하고 헛짓거리하는 사람들이 2차 타겟이 될 것이고 그 배신자는 안 살려주니까 역사적으로 그럴 것인데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왜? 자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소리 큰 사람들은 전부 스스로 경계하고 판단 잘하고 그래야 됩니다. 한국 안보 이것이 내 생명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주한미군 철수 그 부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어차피 북한은 이제 핵무장 했습니다. 근데 미군이 물러간다. 이렇게 할 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명실공히 큰소리 칠만하게 되지요. 자, 이후로 또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북한은 성공적이죠. 딱 핵무장 했겠다. 미군 딱 선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국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엇박자 놓고 미국 자극하고 또 우리 한국 국민한테 자 평화하자 평화로워야 된다. 전쟁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 말이 또 그럴듯하잖아요. 누구든지 전쟁 다 싫어하지 뭐 좋아합니까? 여러분도 전쟁 안 좋아하잖아요. 좋아합니까? 물론 한번 북한하고는 해야 된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럴 시기가 왔어 하고. 그러나 이제 일반 국민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또 잘 사는 사람들은 탈 얻기를 늘 바래요. 그 본능입니다. 현상 유지하기를 바라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비겁해지고 보수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은 해결될 그런 꼭대기까지 오긴 왔는데 그것을 피하려란다 이거죠. 전쟁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런데 무슨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그리고 행진을 해가지고 바로 청와대 밑에 있는 강화문까지 갔다. 그리고 강화문 광장을 빼곡히 채웠다 이것이죠. 그런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강화문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곳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바로 위에 청와대가 있고 거기서 큰 소리로 예를 들어 앰프로 떠들면 청와대에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기 쉬운 곳입니다. 또 집회하기가 좋아요. 길 위로 쭉 터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주변에 다니는 행위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이제 종로라든가 청계천, 을지로, 시청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주변에 이제 가게도 많고 시민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진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광화문에는 이제 그 부분은 적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짤막하게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은 요즘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한미 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 돼.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의 이제 좌파들의 어떤 공유하는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누가 먼저 말하고 뒤에 따라서 말하고 이런 차이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지금 남북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 그야말로 전쟁을 금방 할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또 주말 도심에서 사드 반대 이런 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온 고들이 주한미군 철수가 많이 등장하면 주한미군 철수. 그럼 미국이 물러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반대 없이 그러니까 미국을 반대하지 않고는 평화통일, 자주통일 이야기할 수가 없다. 결국은 뭐냐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물러나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세계에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등장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점 그게 강화되고 커질 거예요. 그럼 언론에서 먼저 많이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횟수가 증가하겠죠. 왜 미군이 물러가야 될지도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될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 완전히 변해버릴 겁니다. 저 상층부 잘 살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연구만 할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하면 줄서기 바쁠 것이고 만약 미군이 물러가게 되면 한국과 북한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의 우위에 설까요? 아니면 평등? 아니요. 북한이 완전 우위에 서고 주종관계가 성립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돼버릴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갈 것이고 설령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평등해 우리가 앞서 이렇게 주장할지라도 북한 쪽에서는 한국 완전히 우습게 알아버리죠. 근데 뭐 그게 평등이 되겠습니까? 그 대우할 것 같습니까?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남북 간 회담을 여긴 장관 나가면 차관 나오고 무슨 지시하는 것처럼 전통 때리고 그거 다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만약 미군 딱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중국은 한국을 평등하게 우호적으로 대할까요? 친하게? 설령 친할 수는 있어요. 친하지만은 한 단계 격을 아래로 낮춰버릴 거예요.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일본은 어떨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 외의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할까요? 지금하고는 영 다를 겁니다. 아니 몇 년 전하고는 영 다를 겁니다. 모두 힘 있는 미국 쪽에 붙지 한국 쪽에 붙을 나라 어디에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곧 전쟁이 날 듯 해도 외국 자본이 그대로 버팅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큰 회사들 50%는 다 외국 자본이 근데 버팅기고 있는데요. 왜 그러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미국이란 동맹이 강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그것이 허물어진다, 무너진다, 믿음성이 안 간다 하면은 경제 이 상태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뻔한 거 아니에요? 당장에 지금 여러분 주식 사고 싶습니까? 어때요? 아마도 사기 싫을 거예요. 또 그리고 돈이 있다. 무엇을 투자하고 싶습니까? 분위기 잘 안 나겠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뻔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철저히 붕괴돼 버릴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미 FDA
지금 당장에 미국에서 폐기설까지 막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고 있겠습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대선 때도 FTA가 좀 불평등이다 이렇게 말은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한참 조용했는데 이게 갑자기 크게 불거지기 시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뭔가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 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분이 날 수 있다. 그것을 노리고 미국에서 또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싶어요. 그리고 또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왜냐하면 한국 내에 북한을 추종한다 싶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세력들이 뭔가 좀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급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서 뭔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 좀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리저리 막 여기저기서 중구난방 튀어나온다 이러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겨집니다. 북한이 좀 이번에는 좀 어려움에 처하는 것보다 사실 미국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켜보는 남한의 추종자들이 좀 불안해졌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발등이 좀 불에 떨어졌나 아무튼 간에 어찌됐든 우리나라 안보보다 북한의 안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죠. 정신 차려야죠. 왜 그러냐, 한국의 안보가 무너지면은 제일 먼저 결단 날층이 어디입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핵심 주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을 추종하고 헛짓거리하는 사람들이 2차 타겟이 될 것이고 그 배신자는 안 살려주니까 역사적으로 그럴 것인데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왜? 자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소리 큰 사람들은 전부 스스로 경계하고 판단 잘하고 그래야 됩니다. 한국 안보 이것이 내 생명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주한미군 철수 그 부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어차피 북한은 이제 핵무장 했습니다. 근데 미군이 물러간다. 이렇게 할 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명실공히 큰소리 칠만하게 되지요. 자, 이후로 또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북한은 성공적이죠. 딱 핵무장 했겠다. 미군 딱 선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국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엇박자 놓고 미국 자극하고 또 우리 한국 국민한테 자 평화하자 평화로워야 된다. 전쟁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 말이 또 그럴듯하잖아요. 누구든지 전쟁 다 싫어하지 뭐 좋아합니까? 여러분도 전쟁 안 좋아하잖아요. 좋아합니까? 물론 한번 북한하고는 해야 된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럴 시기가 왔어 하고. 그러나 이제 일반 국민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또 잘 사는 사람들은 탈 얻기를 늘 바래요. 그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평등이다 이렇게 말은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한참 조용했는데 이게 갑자기 크게 불거지기 시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뭔가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 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 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협조만 잘하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적자 이거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 능이 저울질하면 그 감수해도 참을만 하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세컨드리 보이콧하고 뭐 중국을 뭐 달러 시스템에 빼니 많이 중국의 대형 은행들을 모조리 제재를 하니 지금 압박을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국이 요즘에는 좀 움직이는 같이 움직이죠. 뭐 그랬으면서도 뒤로는 부품되고 미사일 만들게 지원했긴 했지만은 지금은 발등에 뭔가 불이 좀 떨어진다 싶으니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하고 싶은 말 그런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 또 북한을 딱 변호해 주는 그런 말을 대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한국에 많다는 것이죠. 또 딱
북한의 중앙방송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서슴지 않고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참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좀 그 제재를 받으면 울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용호 유엔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는 별로 아니에요. 뭔가 안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미국을 그렇게 비난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하지만 실제 내부 그 분위기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뒤로는 유엔에 그 좀 원조 좀 해달라고 또 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북한에서 흘러나온 게 그겁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계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할까요? 그거 치부인데 감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드러낼까요? 그거는 이제 목적이 있죠.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제재가 부당하다. 이걸 전 세계에 이제 알리려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 불만을 미국 쪽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겠나 이러 싶어요. 왜 그런 제재를 받으면은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불만이 쌓이고 할 층이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 주민들 그 서민층이 그렇죠. 나중에는 점점 이제 당 간부들